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축차 샘플링 검사입니다. 이번에는 축차 샘플링 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차 샘플링 검사는 1차 시험에서 한 문제가 배당이 되어 있고요. 2차 시험에서는 통상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한 번에서 2번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보통 출제가 되면 축차 샘플링 검사는 보통 7점 내지 8점 정도로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좀 특이한 부분부터 하나 얘기하고 갈까 합니다. 이 축차 샘플링 검사는 초기에 만들어진 문제들이 좀 웃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규격번호를 써놓고요. 이 규격번호를 써놓고 이게 무슨 규격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격번호를 외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건 구판을 보게 되면 이 규격 문제는 무조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8422과 8423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규격은 3년 전에 폐지가 됐고 2년간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2020년도의 시험 문제가 1회차, 2회차까지는 정상적으로 8422, 8423이 나왔는데, 그런데 3회차 시험부터는 규격번호가 28591과 39511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6월부로 이 규격이 일몰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규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규격번호가 바뀌었고 한데, 근데 이 8422, 8423이 사실 지금 소개할 28591과 39511로 사실은 똑같이 개정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수표하고 수표가 좀 달라요. 규격에 관련돼 있는 이 파라메타 값들이 틀리는데, 그 틀리는 값을 보증을 했긴 했지만 기존의 규격과 사실은 수표 자체가 틀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계속 공개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ISO에서 이 규격을 스스로 폐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폐지를 시켜버리고 28591과 그 다음에 39511이라는 명칭으로 규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새로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ISO에서 일몰을 시켜버렸고요. ISO 일몰을 시키면 당연히 회원국들은 다 일몰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당연히 일몰을 한 거죠. 다만 저도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자체를 찍은 것은 봄, 여름부터 찍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공개되지 않았던 시점부터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험 문제가 842, 8323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촬영할 때 7월달이나 6월달에 842, 8413은 바꿀 수가 없었거든요. 현재 여러분들한테 빨리 지금 현재 교육 내용을 전체로 다 업로드 시켜야 되는데, 다시 찍어서 수정하다 보면은 그 시간이 먼저 걸리기 때문에 현재는 내용상에서 자막상에서 일단 수정을 해가지고 올리고, 실험계법, 신뢰성 관리까지 다 끝나고 나면 일부 되는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학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놓을 거니까, 어쨌든 8422는 28551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8423은 39511로 바뀌었다는 것을 외우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시험 문제는 출제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바뀌어 나올 거예요. KSQ ISO 2859-1의 규격 명칭이 뭐냐? 규격은 어떤 규격이냐? 그러면은 개수 축차 샘플링 검사다. 이렇게 답들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문제집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 수정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 문제는 15년도에 출제가 됐으니까 당연히 8422로 나왔지 2851로 안 나왔죠. 거기다가는 표기를 달아놨습니다. 2015년 수정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15년도에 출제된 문제인데 그 8422를 2851로 바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틀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축차 샘플링 검사에 대한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 축차 샘플링은 일반적으로 평균 샘플 크기가 최소화되는 그러한 샘플링 검사 방식이죠. 그래서 교수들 중에서는 이 분야가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가장 나쁜 검사 방식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검사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과거에 물자가 없고 계측기가 비싸던 시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합당한 방식이 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번거롭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계측기를 몇 개 더 사는 게 낫지, 이러한 형태의 검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축차 샘플링 검사는 표본을 한 개씩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그때마다 하나하나를 비교해서 합격, 불합격, 검사 속행을 결정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품질이 어정쩡한 상태가 되면
계속 판정이 안 나고 속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합격도 아니고 불합격도 아닌 상태가 계속 뜨다 보면 검사가 끊임없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막아야겠죠. 그래서 중지값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축차 샘플링 검사에 사용되는 기본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CUM은 Cumulative라는 약자를 쓴 것입니다. 누적 샘플 크기인데 그냥 샘플 번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순서대로, 순번대로 나오는 번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7번째 표본이면 N, 37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와 R이라는 단어는 합격과 불합격에서 온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계수치에서는 디펙트에서 온 약자 D를 누적 카운트, 즉 부적합수의 개수로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량치의 경우에는 여유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유량은 규격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다. 즉 여유량은 측정값을 규격에서 빼서 구한 값입니다. 이것을 누적한 것을 누적 여유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지값은 T자를 붙여서 중지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사량의 중지값이 되는 거죠. 샘플 크기의 중지값. 그러면 거꾸로 합격 판정계수의 중지값, 불합격 판정계수의 중지값은 거기에 역시 T를 붙이면 됩니다. 여기서 이건 A고 이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냥 계산해서 소수점까지 포함하면 A가 되고요. 이것을 계수치 같은 경우에는 3.6개, 그러면 3.6개라는 합격 기준은 없죠. 그럼 3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숫자를 카운트 형태로 바꾸면 AC라고 쓰게 됩니다. 거꾸로 불합격 판정치도 소수점을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정수로 한산하면 R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QPR과 QCR이라는 말을 씁니다. 먼저 설명한 대로 생산자 위험 품질 수준, 소비자 위험 품질 수준이죠.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P0, P1입니다. 즉 AQ, LQ가 되고요. 뭐 같은 말이 되겠죠. 자, 그럼 8422 개수 축차 샘플링 검사의 설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품질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바로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좋은 노트와 나쁜 노트. 이걸 결정해야 수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PR, QCR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여기서는 PAPR이라고 합니다. 그냥 P0, P1이다. 그러면 참 좋겠죠, 사실. 네, 어쨌든 저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수표를 찾습니다. 이 수표에는 사실 기본적인 항목 이외에 중지값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표가 언제 만들었냐 하면은 2007년에 만들었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2005년에 만든 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요. 이게 없는 바람에 중지값의 계산 공식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수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는 이쪽이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나 볼까요? 먼저 1회 샘플링 검사를 알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5배까지만 추가로 검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5 N0다. N0는 뭐냐? 1회 샘플링 시의 개수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 8422 검사표는 2차 시험에는 부적합품률 검사만 수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표는 부적합품률 검사와 부적합수 검사가 수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두 가지가 다 제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수험장에서 주는 수표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표를 주고 시험 문제 이게 나오면 그건 틀리는 거죠. 다만 객관식은 수표가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나와 있고요. 실제로 이 기출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공식을 외워야 돼요. 일단 부적합품률 검사, 즉 이항분포를 따르는 경우에 계산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HA, HR을 곱하고 여기에 2배를 한 뒤에 밑에 G1-G로 나눠서 구합니다. 근데 결점수를 따는 부적합수 검수인 경우에는 G분의 2HA, HR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고요?
이때 G는 기울기인데 사실은 평균 불량률을 얘기합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걸 한번 이쪽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죠. 분산인 거 알겠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가 P라고 한다면 분산인 거 알겠죠? 예.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이건 분산이에요. 분산과 얘가 같다. 그때까지만 검사량을 구한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 세 개의 공식으로 계산한 문제가 왕왕 나오니까 눈물을 머금고 공식을 외우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NT를 포함해서 이러한 파라메타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현재 2차 시험에서 제시되는 8422 수치표입니다. 제가 쓴 일반 대학 교재는 최근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NT와 AT가 포함된 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험서에는 수험용 수치표를 붙여야지 지금 최근표를 붙였다가는 여러분들 시험 보는 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때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지금 수험장에서 쓰고 있는 수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PRQ, 즉 P0를 1%로 하고 P1을 5%로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값이 3개가 나오는데요. 이 값은 순서대로 HA, HR, G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G가 뭐냐 하면 합격률 50%일 때의 불량률입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 하면 규준형 검사에서 K일 때의 부적 합품률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NT를 구했으므로 ACT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ACT는 수표의 값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시험 문제가 그렇게 한 개도 안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계산으로 구해야 되는데요. 그 계산으로 구하려면 이 수표의 원리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현재 수표는 X축이 N 큐뮬레이티브가 됩니다. 그 다음 이쪽이 누적 카운트 D가 됩니다. 즉 부적합 수죠. 그냥 누적 카운트라 하지만 누적 부적합 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름은 누적 카운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검사량이 진행이 되면서 95% 합격되는 선을 긋습니다. 여기에 내려오는 것이 마이너스 HA, 즉 합격하는 절편이 되고요. 쭉 올리면 이 선이 95%가 합격되는 불량률 선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의 수식을 A라고 하고요. 이 A가 마이너스 HA 플러스 GN, 그러니까 G는 한글 기울기를 영어기로 쓴 거 아닐까요? 어쨌든 마이너스 HA 플러스 GN이라고 표기합니다. 이때 G가 바로 이 자체의 기울기 불량률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만 합격시키는 불량률 선을 긋습니다. 즉 이 선을 걷게 되면 10%가 합격하는 불량률에 해당하는 선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0과 마주치는 점이 절편이 되겠죠. 이것은 HR이라고 합니다. 왜? 리젝트 선이니까요. 그 다음 이 선이 R이 되죠. 그러면 절편을 HR로 하는데 이 자체와 이 자체는 규준형이니까 기울기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GN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량률이 어정쩡하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평행선을 달리면서. 그래서 검사를 끊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지값을 긁었어요. 그러면 NT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럼 어디서인가 이제 중지가 일어날 텐데 이 중지를 했다면 뭔가 합격 판정선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합격 판정선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에는 원점을 지나고 여기에 평행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평행선이 그어집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식이 GN이 되죠. GN을 그려서 여기를 딱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이거 이하는 합격, 이거 이상은 불합격 이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지금 여기는 여기가 2개고 여기가 예를 들면 3개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2점 몇 개는 2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수로 바꿔서 AC라고 해놓은 거죠. 여기는 이제 A점이 되고 여기는 AC점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식으로 합격력이 나왔어요. 그럼 여긴 뭐가 됩니까? 여긴 불합격력인데 여긴 불량개수가 없으니 여기서부터가 되겠죠. 여기 불합격력이 되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까지 가서 끝까지 와서 이 불합격을 판정했어요. 근데 지금 바뀐 룰이 뭐냐 하면 이 불합격 기준에 도달하면 검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불합격을 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달라진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이 방식은 분명히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게 끝까지 간다라고 나왔으면은 규격이 바뀌어있기 때문에 답이 2개, 3개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살인공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설명에 나온 대로 중지값에 관련되는 합격 판정 기준은 아까 여기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GN이라고 그랬죠. N에다가 NT를 집어넣으니까 GNT가 되는 것입니다. 이 GNT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리게 되면 ACT로 바뀌어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RET는 어떻게 되느냐? RET는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죠. ACT에다가 1을 더하면 당연히 RET가 되겠죠. 얘보다 하나가 더 크니까요. 합격 판정서는 이미 얘기한 대로 -HA 플러스 GN입니다. 그리고 불합격 판정서는 당연히 HR 플러스 GN이 되겠죠. 그리고 합격 판정선에서는 기본적으로 0.4개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는 합격이 아니죠. 그래서 소수점 이하는 버리게 돼서 0이 되겠죠. 만약에 1.4개 이렇게 부적합수가 나오게 되면 한 개는 불합격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판정 기준을 만들려면 1.4개를 무조건 올려서 2개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부적합수는 기본적으로 망소 특성이니까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작은 데서 선이 올라가면 -HA가 되고요. 여기는 클수록 나쁘니까 HR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기울기 곱하기 N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HA 플러스 GN이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HR 플러스 GN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이 R이 되고요. 얘가 A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 끊으면요. NT가 되니까 여기는 GNT가 되겠죠. 쉽죠? 즉 여기는 N 큐뮬레이티브를 기록하는 자리고 여기는 부적합수 D를 기록하는 자리다. 뭐 이것만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합격 판정을 하는 방법은 중지값이 되기 전의 경우에 대해서 먼저 따져봅니다. 그리고 일단 ACT보다 같거나 작은 영역이 기준이 되고요. 얘보다 크면 일단 불합격입니다. 즉 여기에 도착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바로 RET가 되죠. D가 RET에 도달하게 되면은 어차피 더 이상 합격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건 검사 끝까지 가봐야 불합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여기서 불합격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경우 아니면서 이럴 때를 따지는 방식인데요. 일단은 이게 합격선이라고 했으니까 이 아래가 합격역입니다. 그 다음 이게 불합격선이니까 이 위에가 불합격역이죠. 그럼 이 사이는 검사 속행역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누적 D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되죠. D가 합격 판정선보다 위에 있고 Y값이니까요. R선보다 밑에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검사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은 식으로 쭉 가다가 먹어나는 거죠. 근데 누적 카운트 D가 A가 되면 쭉쭉 분량이 나면 딱 붙였어요. 그럼 합격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이렇게 돼가지고 올라가면요. 벗어났죠? 그러면 불합격이 된다. 그래서 D가 R에 도달하면 불합격, D가 A에 도달하면 합격, D가 A와 R 사이에 있으면 검사 속행이 됩니다. 자, D가 ACT가 클 때는 당연히 이건 불합격이고요. 네, 그리고 N 큐뮬레이티브가 NT에 도달했을 때, 자 이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검사량이 만약에 요 아래에 있으면 합격이 될 것이고요. 이거보다 크면 불합격이 되겠죠. 그래서 ACT와 비교해서 합격을 하거나 불합격을 시켜버립니다. 기출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축차 샘플링 검사 문제를 풀 때는 중지값 상태에서 하는 것인지 중지값 이전 상태인지를 확인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다식 문제를 통해서 개수 축차 샘플링 검사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가 QPR이 1%고 QCR이 5%네요. 그러면 먼저 파라메타를 구해야 되겠죠. QPR 1%와 QCR 5%를 이용해서 파라메타를 구하면 HA는 1.364, HR은 1.751, G는 0.025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구한 파라메타를 이용해서 중지값을 구해야 합니다. 중지값 NT는 현재 1회 샘플링 검사인 경우가 없고 부적합품률 보증 방식으로 이와 같은 공식으로 풀게 됩니다. E, HA, HR, G, 1-G. 그러니까 2 곱하기 1.364 곱하기 1.751, 0.025 곱하기 1-0.025가 되겠죠. 그러면 195.9683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96개가 되겠죠. 왜냐하면 개수치니까 당연히 개수는 상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때의 중지시 불합격 판정 개수를 구하라겠습니다. 그럼 일단 합격 판정 개수부터 구해야 되겠네요. ACT는 GNT가 되니까 0.025 곱하기 196개가 되죠. 그러면 4.9가 나오는데 이 이하가 합격이라는 얘기니까 얘는 당연히 4개가 됩니다. 그러므로 중지시 불합격수 RET는 ACT에 1을 플러스해야 되니까 5개가 되겠죠. 네, 두 번째 문제는 합격 판정선과 불합격 판정선을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합격 판정선은 당연히 망수 특성이니까 A는 -HA 플러스 GA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1.364 플러스 0.025 N 큐뮬레이티브가 되죠. 그리고 R은 HR 플러스 GN이 되니까 1.7541 플러스 0.025 N 큐뮬레이티브가 되죠. 세 번째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수험생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요. 하나씩 표본을 채취해서 검사했는데 28번째와 40번째 표본이 부적합이었다. 이 40번째에서 검사를 해야 대한 판정을 하시오 그러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축차니까 1회부터 차근차근 다 검사를 해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시험지에 이렇게 나오시면은 앞에는 그냥 쌩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40번째 검사라니까 N40을 집어넣어서 판정을 때리면 됩니다. 그리고 부적합수가 지금 몇 개냐 하는 것만 카운트하면 돼요. 28번째 하나 나오고 40번째 하나 나왔으니까 2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건 누적 개수이기 때문에 2개 이러면 끝납니다. D가 2개고 N이 40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A는 어떻게 되냐면 -1.364 플러스 0.025에 곱하기 40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0.364가 나오네요. 이건 뭐 당연히 0보다 작으니까 합격 판정 기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R의 경우에는 1.751 플러스 0.025 곱하기 40이 되죠. 이러면 2.571이 됩니다. 그러니까 2.571 이상이면 불합격이니까 결국은 이건 몇 개가 돼요? 3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D는 뭐 A보다는 당연히 크고 R보다는 당연히 작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검사 속행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잡한 것 같아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품질 경쟁력은 제때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